363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363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거기 밑에 보시면 박스에 총급여액 500만 원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시면 총급여액의 몇 프로라고 되어 있죠? 네, 70%. 요 70%가 뭐냐면 70%만큼 빼준다는 얘기예요. 거기 70% 위에 보시면 공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제라고 나오면 더하기예요, 빼기예요? 빼기라 그랬었죠. 그래서 70%만큼 빼주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을 유리지갑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사업자분들 중에서도 유리지갑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 유리지갑이 뭐냐면 안에까지 보인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얼마 버는지 국가에서 다 알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받으려면은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안 하면 비용 처리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을 유리지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거는 아는 거죠. 뭐는 아냐면,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도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속이고는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신용카드잖아요. 그 다음에 현금 쓰면 뭐 받죠? 현금 영수증. 그러니까 오픈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숨기는 게 있긴 있어요. 그게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서 하나예요. 모르거나 너무 착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국가에서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걸 아니까 2번 빼줘요. 그래서 근로소득공제가 있고 근로세액공제라고 또 빼줘요. 근데 왜 이렇게 2번 빼주냐면은 과도하게 많이 내는 부분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래서 2번 빼주는데,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요거예요. 5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뺀다고요? 70%. 그거는 좀 기억하고 계세요. 나중에 실기할 때 필요해요. 그 다음에 364페이지. 일용근로자. 그래서 일용근로자는 거기 보시면 급여액에서 하루에 얼마씩 빼요? 1, 15만 원. 그래서 15만 원은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알바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계약직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회사에서 그 일명 잡부라고 있잖아요. 잡부 하시는 분들. 거기하고 연관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그 4번에 보시면 잉여금 좀 봐주세요. 시험 보실 때 잉여금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잉여금 처분 결의. 그래서 잉여금 나오면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보실 게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상용근로자 보시면 간이세액 조견표라고 있어요. 요거는 여기 가면 있습니다. 그 국세청 사이트 중에 그 홈택스라고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수업 끝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말고, 지금은 보여드려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니까 수업 끝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는 뭐 한다고요? 원천 징수. 그래서 분리과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리과세가 세금 내고 나면은 더 이상 낼 게 없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365페이지.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인데 시험 문제는 기타소득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실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근로소득하고 기타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은 말 그대로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달 얼마씩 받는 게 뭐예요? 연금이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공적연금이 있고요. 아이고 잠시만요. 그래서 연금소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적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의 대표적인 게 우리하고 연관 있는 건 국민연금. 그 다음에 사적연금하고 연관 있는 게 퇴직연금이나 이제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적연금과 무슨 연금이에요? 사적연금. 그 다음에 넘기세요. 366페이지. 거기 보시면 연금소득의 과세제도.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공적연금. 공적연금이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이야기할 땐 무슨 연금이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연금을 말한다. 그래서 이 특수직연금이 저쪽 관련된 거예요. 뭐 교육 관련되거나 그런 분들은 국민연금하고 따로 받잖아요. 공무원연금 같은 것들.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적연금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잘 돼도 정부 탓, 안 돼도 누구 탓이요? 정부 탓. 그게 이제 공적연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이 아닌 게 사적연금이에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잘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는 하나 알고 계셔야 되냐면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요런 것들 다 합쳐서 최소 얼마 이상이요? 200만원 이상 나오게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60대 넘어가면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거기에다 70 넘어가면 거의 안 써줘요. 근데 70 넘어가면 왜 안 써주는지 아세요?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실제요. 농담이 아니고. 왜냐면 이게 집에서 돌아가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일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70대 넘어가면 거의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일을 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런 확률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올라가잖아요. 솔직히 20대가 20, 30대가 일하다가 죽을 확률보다는 7, 80대가 일하다가 죽을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일적인 거 말고 갑자기 뭐 심장마비가 걸린다거나 이런 확률적으로 봤을 때 높기 때문에 못 써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으로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70대부터 놀아야 돼. 몇 살까지요? 100살까지. 근데 내 통장에 100억 있어. 그럼 상관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100억 없잖아요. 솔직히 10억도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연금 아니면 자녀. 근데 아시겠지만 자녀가 매달 얼마씩 주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의지해야 될 곳은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뭐 국가에서 주는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도 있긴 있죠. 근데 뭐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래도 200만원 이상은 들어와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나마 조금씩 할 수 있는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쨌든 나이 들어서도 뭔가 어떤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쓰는 거를 뭐 해야 돼요? 최소화 시킨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좀 잘 준비하시고. 왜냐면 우리 통장에 돈 많이 없잖아요.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러니까 많아야 1, 2억인데 1, 2억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1억 한 방이면 쓸 수 있어요. 저기 그 뭐냐 명품 파는 데 가서 비싼 백 같은 거 한 두세 개 들면 거의 1억 가까이 쓰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다이소 갔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왕창을 샀는데 44,000원. 예. 그리고 딴 데서 샀었으면 한 8만 원 이상 나올 거였는데 확실히 다이소가 좀 싸긴 싸요. 그래서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그거래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예. 근데 백화점에서 했단 큰일 나니까 다이소에서는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도 한 10만 원이면 해결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366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비과세연금 소득이라고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연금 쪽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과세 그러면 뭐 안 내는 거예요? 세금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족연금, 그 다음에 뭐 장애연금, 그 다음에 뭐 상위연금, 그 다음에 뭐 연계노령 유족연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시험엔 안 나와요. 이런 거 뭐 자세하게는 안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만약에 내가 연금을 받고 있어. 근데 배우자가 사망했어.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이건 앞으로 또 바뀔 건데, 그 배우자 거를 내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일부를 받거나, 아니면 일시불로 받고 땡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금은 몇 개월 이상 부어야 받을 수 있다고요? 현재는 몇 년? 네, 10년. 10년이니까 몇 회 이상은 부으셔야 돼요? 120회. 전 넘겨놨어요. 한 3년 전에 120회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부으면 오래 부을수록 내가 받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많아집니다. 근데 최소 10년은 부으셔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내가 만약에 117회 부었어. 그럼 3회 부족하죠? 그러면은 연금으로 못 받아요. 그럼 일시금으로 받고 땡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시금으로 받고 행복해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받았어요. 못 봤어요.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 다 후회해요. 왜 후회하냐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일시금으로 받은 게 후회가 돼요. 왜냐면 국민연금이 아시겠지만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일찍 죽으면 국민연금 낸 게 아까워지기는 해요.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실제.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래 산다라는 전제 하에는 꼭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이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금 고갈된대요. 맞아요. 언젠간 고갈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갈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왜 그러냐면 노인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이점 중에 하나가 뭔가 현상이 생기면 초짜가 붙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고령화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빨리 발전을 했잖아요. 나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발전 속도도 빨랐지만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나중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준비된 것도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연금 자체도 고갈은 됩니다. 근데 고갈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든 줄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국가에서 뭐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세금으로 주든가 아니면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30%씩 뜯어내든가 어떻게든 주도록은 되어 있으니까 뭐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안 주진 않습니다. 국가 자체에서.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을 확률이 더 높을걸요. 국민연금 내고 못 받을 확률보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1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안 해올 거예요. 왜 안 해오냐면 뭐 나와야 하나고 거의 안 나와요. 이론 무려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367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로 공적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민연금을 줄 때 세금 띄고 줘요. 그래서 세금 띄고 받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뭐예요? 연말정산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공적연금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소득이 국민연금밖에 없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요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해.
그러면은 사업소득세 있으니까 그때는 5월 달에 신고하는 거예요. 왜냐면 소득세는 몇 월 달에 신고한다고요? 5월 달.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적연금. 사적연금은 거기 보시면 연금을 언제 수령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55세부터 70세까지는 5%, 70에서 80세는 4%, 80세 이상은 3%, 그 다음에 종신형 연금이라 해서 죽을 때까지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종신형은 몇 프로예요? 4%. 저는 있어요. 종신형 연금 하나. 1년에 350인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씩 나오는 거 있어요. 몇 살부터 나오냐면 55세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에 불입한 게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계산해 봤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보험은 일찍 뜨는 게 유리하기는 해요. 지금은 이만큼 안 줘요. 330만 원 곱하기 내가 많이 안 살고 100살까지만 살 거니까 한 45년 하면 1억 한 5천 정도 나와요. 근데 내가 불입한 거는 한 2천만 원 초반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험을 드실 거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드는 게 좋긴 합니다. 지금은 저만큼 주는 보험 없어요. 저희 이제 어렸을 때 들었었던 거라.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여기에요. 369페이지 기타 소득. 그리고 나중에도 이렇게 설명드리겠지만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는요 문제 위주로 보세요. 교재 위주로 보지 마시고 문제에 나왔던 게 어차피 또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는 교재 위주로 보셔도 지장이 없는데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는 그 문제 위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문제 수는 적고 범위는 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369페이지 기타 소득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저께 한번 적었었는데 일시적 우발적. 어저께 잠깐 적어드렸었는데요. 우리 종합소득에는 그 소득세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있다라고 했었죠? 아니다. 소득세에는 종합소득세. 여기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여기 무슨 과세라고요? 종합과세.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하고 무슨 소득세 있다고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나누어서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 분류과세. 네. 그래서 이 기타 소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5개 아니야. 이거 2개도 아니야. 그러면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그래서 우리가 기타 등등 그러면 어느 한쪽에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그래서 아마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닌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매달 이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업으로 보기에도 애매해요.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2년 유예돼서 2년 후에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69페이지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 다음에 퇴직, 양도소득 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외의 것을 무슨 소득이라고 하세요? 기타 소득. 그래서 기타 소득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열거주의. 이 열거주의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요. 새로운 게 나오면 세금을 못 걷어요. 왜요? 내용이 없으니까. 이 열거주의가 뭐냐면 내용에 있으면 걷는 거고요. 없으면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못 걷었던 거예요. 왜요? 비트코인은 새로운 방법으로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없었죠. 그러니까 열거에서도 빠져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 열거하려고 이제 고민 중인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소득 우선의 원칙.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소득이 봤더니 기타로도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사업으로도 볼 수 있어.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소득은
이거는 다른 소득으로 못 보겠네. 그럴 때에만 기타 소득이고, 다른 소득인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타 소득의 구체적 범위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예요? 방송사업자 외자예요? 외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상속돼요. 네. 그래서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이 갖고 있을 때는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상속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영화, 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거 그대로 외우면 우리 외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권으로 끝나면 기타 소득이에요. 요거는 단맞추기 위해서 그냥 축약해서 외우는 겁니다. 원래는 광어권, 어허권, 산업재산권 막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데 우리 이거 아니어도 외울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축약해서 외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4번도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요즘에 전자상거래 많이 하죠. 그래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군품. 그러니까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일명 공유경제라고 하죠. 나눠 쓰는 거. 그래서 공유 사무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쪽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 이게 홈쇼핑이나 그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 보면 사무실을 하나 사기는 또 어때요?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공유 사무실이나 이렇게 같이 쓰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 조그만 사무실 하나에 회사가 막 3개야. 예,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뭐 요거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골동품 있죠. 네, 골동품 같은 경우에도 무슨 소득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기타 소득. 근데 왜 골동품 같은 경우에 기타 소득으로 보냐면 골동품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갖고 있어도 1년에 자주 팔까요? 가끔씩 팔까요? 가끔씩 팔겠죠. 왜냐면 골동품이라는 게 잘 팔리는 물건도 아니고, 예. 그리고 대부분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할 거고, 예, 사려고 하는 사람은 싸게 사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반복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무슨 소득이 돼요? 기타 소득. 근데 시험 문제는 지금 설명드린 파트는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뭐 앞으로 이제 요런 거 관련된 것들이 늘어날 거니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인데요.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과 이런 것들은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근데 앞으로 이런 게 늘어날 거예요. 뭐가 늘어날 거냐면 정신적, 그다음에 육체적, 그다음에 물질적 피해로 인한 뭐요? 손해배상. 네, 앞으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은 꼭 그것도 달라 그러잖아요. 모두 달라 그래요. 손해배상금. 그래서 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뭐를 안 내요? 네, 세금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열거에서 빠져 있어요. 저것도 강화됐다면서요. 이제 스토킹법. 요즘에 스토커들 많잖아요. 그래갖고 스토킹법도 강화가 돼서 옛날보다는 그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수시로 뭐를 한다? 뒤에 쫓아온다. 그러면 신고하면은 어쨌든 과거보다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조금 더 강화됐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요게 제일 잘 나와요. 370페이지에 있는 일시적인 인적 용역. 요게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예제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거기 같이 보시면 1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할 때,
예, 그래서 강연하러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분은 그 사업체에 채용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엔 요 2번이 많아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개몽 또는 연기에 뭐 하시는 분들이요? 심사 보시는 분들. 그래서 요즘 뭐 보면은 경연 프로들 많잖아요. 거기 보면 심사위원으로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분들 대부분 다 뭐 가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뭐 연기자란 직업을 갖고 있거나 대부분 다른 직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심사 관련돼서는 무슨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기타 소득. 그게 그 뜻이에요. 뭐 대단한 뜻은 아니고. 근데 왜 이런 걸 만들어 놨냐면 세금은 걷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세금을 걷으려면은 어느 쪽으로 걷을 거냐가 법적으로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적 용역. 그 다음에 요거 4번도 잘 나와요. 상금 또는 당첨금의 불로소득. 그래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2번 복권하고 뭐요? 경품권.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저거 나왔더라고요. 아픈 와이프를 위해서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되셨어요. 우와. 네. 됐다라고 떴었죠? 저거더라고요. 그 복권 보면 긁는 거 있잖아요. 예, 500원짜리 동전 갖고 긁는 거. 거기에서 1등 나왔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걸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돈 많으신 분들은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살만 하니까 사더라도 한 5등 정도 걸리시고, 없는 분들이 걸리셔야 되는데 확률적으로는 있는 사람이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왜냐면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그 다음에 4번 승마투표권, 뭐 경륜, 이런 것들도 무슨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슬롯머신, 저기 가면 있죠. 정선 가면은 빠찡코 같은 곳들, 그래서 땡기는 거 있잖아요. 기계, 거기에서도 돈 벌잖아요. 거기에서 돈 버시면은 얼마 주겠다는 얘기. 그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왜냐면 이런 쪽은 계속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요런 거는 우리 주변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유실물의 습득. 그 다음에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그래서 우리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갑을 주워줬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갑 주워주면은 몇 프로 줘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반적으로 10%인가? 그만큼 주라고 되어 있긴 해요. 뭐 일반적이긴 하지만 법에서 몇 프로를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주더라 이런 건 있어요, 실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를 내시라? 세금을 내시라. 그 다음에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그 다음에 기타의 무슨 소득이요? 일시 소득. 이런 부분 관련돼서도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거 잘 봐두세요. 371페이지 보시면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내세요. 뭐 잘 보시냐면은 6번에 보시면 뇌물, 그 다음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요것도 답으로 은근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 뇌물은 뇌물이에요. 우리 뇌물 받았다가 걸리시는 분들 있다 없다? 있다. 그 뇌물 받다 걸리면은요, 추징도 당하고요, 그 뇌물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도 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뇌물 1억 먹었어. 그러면 1억 뱉어내야 되고 그 1억 받은 거에 대해서도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쁜 행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걸리면 넘어가는 거고 그 대신 걸렸을 때 페널티는 어때요? 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쁜 행동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두면은
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여기서 걸렸을 경우에 페널티는 좀 셉니다. 그리고 알선수재, 배임수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뇌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말은 안 되지만 공무원인데 건설 쪽 공무원이에요. 만약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느 건물을 짓겠대. 그리고 나한테 딱 오더니 소개해달래. 네. 그럼 소개해줄 수 있죠. 소개해주고 돈 받아야 안 받아야 받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뇌물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내셔야 된다. 걸리면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9번에 보시면 종교인 분들도, 예, 종교인 분들이 뭐 근로소득이라고 보기도 그렇잖아요. 예, 왜냐면 그분들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예, 그래서 근로소득은 아니고 무슨 소득으로 되어 있어요? 기타 소득으로. 그 다음에 비과세에서는 4번 좀 봐두세요. 이거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 발명으로 회사에서, 예, 보상금 같은 거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뭐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 그러면 그 아이디어 관련돼서, 예, 보상금 같은 거 지불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1년에 얼마까지는 괜찮아요? 500만 원.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371페이지 밑에 보시면 필요경비라고 있어요. 무슨 경비라고 있으세요? 필요경비. 근데 저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거기 교재에 있는 대로 안 외울 거예요. 뭐 주공순 80% 이렇게 하라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외울 거예요. 경연소득은 80%고요. 나머지는 20%. 20%가 아니고 나머지는 몇 프로였냐? 60%.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필요경비가 요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비용. 그래서 안 썼어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미스터 트롯에서 임영웅 씨가 1등 했죠. 네. 1등으로 얼마 받았어요? 1억 받았어요. 얼마 받았다고요? 1억. 근데 미스터 트롯이 경연대회잖아요. 경연대회에서 1등 했으니까 몇 프로를 빼줘요? 80%. 그래서 얼마를 빼줘요? 8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몇 프로 빼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80%. 그리고 원래 이거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시험용은 이렇게 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시험용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 그 기타 소득이 일반적으로 20% 떼요. 몇 프로 뛴다고요? 20%. 그러면 얼마 뛰는 거예요? 400만 원. 요게 소득세. 40만 원은 지방 소득세. 그래서 임영웅 씨가 1억 받아서 세금은 얼마 낸 거예요? 440만 원 낸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임영웅 씨 1등 한 다음에 초반에 인터뷰할 때 임영웅 씨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 많이 했냐면 세금 채워서 1억 드렸다고. 부모님한테. 네, 부모님께 상금 다 드렸다. 근데 이제 그거 얘기할 때 꼭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세금까지 다 채워서 상금 그대로 드렸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채운 게 얼마예요? 440만 원 채워서 1억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로또 당첨금 한 100억 정도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만약에 로또 당첨금이야 100억이야. 근데 100억에 80% 60% 이런 거 아니에요. 로또 당첨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인이 상금액만큼만 빼줘요. 로또 당첨금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천원어치 사서 1등 됐어. 그럼 5천원만 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또 제일 많이 살 수 있는 게 얼마예요? 1인당 10만 원이에요. 네, 원래 법에서는. 근데 10만 원어치 더 삽니다. 왜냐면 한 군데 가서 10만 원 사고 다른 데 가서 또 10만 원어치 또 사면 돼요. 왜냐면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해요. 원래 이거 제재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살 때마다 이 사람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이거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법에는 어쨌든 1인당 얼마까지만 살 수 있어요? 10만 원. 한 주에.
일주일 동안에 10만 원밖에 못 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로또 당첨금 1등 되시면 최대 10만 원까지 뺄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100억에 10만 원이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나중에 외울 건데 3억까지는 20%대요. 그 다음에 3억 초과하면 30%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억까지는 몇 프로라고요? 20%. 그러면 6천만 원. 그 다음에 97억에 대해서는 몇 프로예요? 30%예요. 그래서 97억에 대해서 30%니까 29억 1천만 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29억 얼마요? 7천만 원. 요게 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2억 9천 7백만 원. 그래서 대략 32억 정도가 세금이에요. 놀라실 거 없어요. 이거보다 원래 더 떼야 돼요. 왜냐면 이거 불로소득이잖아요. 외국은 왕창 떼요. 우리나라 세법이 절대 센 거 아니에요. 맨날 어디 이상한 나라에서 그 세율 약한 것만 끌어다가 기자들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는 이거보다 더 떼요.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5, 60억 갖고 가는데 그게 절대 조금 주는 게 아니죠. 왜냐면 그렇게 치면 사업 잘 되시는 분들은 45% 세금 뗀다니까요.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45%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한 달에 이것저것 다 빼고 100억이 남아. 그러면 45%면 거진 50억이 세금이에요. 막말로. 절대 많이 뛰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안 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시잖아요. 일 왜 해요? 로또 복권이나 사지 맨날. 지금도 있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로또 사려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절대로 이런 불로소득이 당연히 많이 받으면 좋은 건데 이게 많이 받고 적고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슈가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 많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주식만 사고 코인만 하고 한탕주의 돼버린다라니까요. 이미 시작했지만 지금은 잔잔한 파도인데 나중 되면 태풍으로 올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하잖아요. 그럼 직원을 못 뽑아요. 왜요?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일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저도 알긴 알지만 그게 꼭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회사 다니면 막 뿌려 먹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나마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절대 많이 뛰는 거 아니에요. 외국은 더 많이 뛰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슬롯머신에서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 그 손지창 씨 있죠. 손지창 씨 장모님하고 같이 라스베가스 가서 땡겼는데 장모님이 땡겼는데 6억인가 8억인가 당첨됐어요. 근데 들고 올 때는 한 2억 정도밖에 못 들고 왔대요. 왜냐면 이게 법이 외국인 관련돼서는 더 많이 뛰고 그 다음에 연금으로 받을 거냐 일시금으로 받을 거냐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일시금으로 받아왔어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또 더 떼요. 그래서 알려진 것보다 갖고 온 돈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외국은 더 많이 떼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좀 많이 뛰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절대 세금 많이 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많이 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직 외국에 비해서 복지가 못 쫓아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하고 복지가 똑같다라는 전제를 깔아버리면 아직은 아니지만 전제를 깔아버리면 절대 많이 떼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했죠. 왜요? 복지 쪽에 돈 써야 되니까. 지금도 뭐 돈 모자르니 남으니 맨날 말 나오잖아요. 근데 허경영 씨가 한 말 중에 그 말도 맞기는 해요.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외국도 그렇긴 하지만.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국가부도 났었죠. 그리스 국가부도 난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리스하고 비슷해요. 그리스가 국가부도 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 그러면 장수국가예요. 연금이 엄청 많이 나간대요. 오래 사니까.
그것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위직들이 비리가 많았대요. 네. 그러니까 일명 잘 나가시는 분들의 비리가 많았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있었냐면, 그리스는 집에 수영장이 있으면 세금으로 한 달에 30만 원인가 50만 원 정도 내야 된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잡냐면 공무원들이 다 못 돌아다니니까 그걸로 잡았대요. 구글 있죠. 구글에서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 있거든요. 구글 어스라고. 그걸로 잡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무원들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죠. 왜냐면 어차피 비슷비슷하니까 그 사람이고 서로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걸 막았냐면 수영장 안 쓸 때는요. 그 잔디밭처럼 생긴 거를 만들어 갖고 그 위에다가 덮어 놓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찍었을 때 수영장으로 안 나오고 뭘로 나와요? 잔디밭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일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리가 많아져서 세금을 덜 걷어 갖고 국가 부도가 났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는 적은데 세금을 적게 걷어. 그러면 대한민국도 국가부도 나지 말라는 법은 없죠. IMF도 맞았잖아요. 지금 가면 갈수록 IMF 때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현상 자체가 그때하고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 안 하고 투자해서 놀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 제 주변에도 이제 아는 형님 친구였는데 통장에 5억이 있대요. 일 안 해요. 맨날 낚시만 다녀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율이 10%가 넘었으니까. 5억에 10%면 5천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5천만 원이면 지금 1억 넘는 돈이에요. 그럼 이것저것 다 빼도 세금 다 빼도 한 3천만 원 이상 남잖아요. 그럼 지금 3천만 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6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일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뭐 부동산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주식을 산다거나 코인을 산다거나 이렇게 해갖고 한탕만 노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심각해지는 거라고요. 왜냐면 일할 사람이 적어. 네. 그럼 일할 사람이 적으니까 뭐를 많이 내야 돼요?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타파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출산율이 늘어나면 다 해결됩니다. 왜냐면 혼자서 10만 원을 내야 돼. 그럼 3명이면 3만 원씩만 내면 되잖아요. 그래도 출산율이 늘어나면 해결되는데 늘어날까요 과연? 안 늘어나겠죠? 줄면 줄었지. 지금보다 더 줄면 더 줄었지 늘어나진 않을 거라. 전 40억 줘도 괜찮으니까 한번 대봤으면 좋겠어요. 맞죠? 40억 줘도 60억인데 가져가는 게. 근데 생각보단 많이 뛰어요. 생각보단 많이 뛰는데 그리고 평균 그냥 한 30% 잡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억에 당첨이 됐어. 그러면은 한 3억 정도는 뭘로 나가는 거예요? 세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면 얼추 맞아요. 10억도 계산해 봤는데 2억 9천 얼마 나왔나? 2억 9천 7백인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의 3억 가까이 있다. 그래서 평균 30%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요거 나중에 세율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72페이지 세율까지만 보고 쉴게요. 그래서 거기 372페이지 밑에 보시면 거기 제일 밑에 표에 보시면 20% 3억 원 초과는 몇 프로요? 30%. 그거 좀 봐두세요. 372페이지 밑에 보시면 20% 써있고 3억 원 초과는 몇 프로라고요? 30%. 원래 이거 없었어요. 근데 로또 복권 생기면서 이것도 이제 추가가 됐죠. 왜냐면 복권 당첨금을 20%만 띄기에는 다른 소득에 비해서는 너무 적게 띄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거기 373페이지 보시면 조건부 과세 대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300만 원에다 밑줄 치세요.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0 외우셔야 돼요. 우리 이자하고 배당은 2천만 원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얼마 기준이요?
2천. 근데 요거는 얼마 기준이에요? 300만 원 기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로 내고 싶으면 분리과세 선택하시면 되고요. 합쳐서 내고 싶으면 무슨 과세 선택하시면 돼요? 종합과세. 근데 어떨 때는 분리과세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냐면 나 돈 많이 벌어. 그러면 따로 내는 게 좋고요. 나 돈 적게 벌어. 그러면 합쳐서 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세율이 6에서 몇 프로라 그랬어요? 45%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타 소득은 최하 20%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합쳐도 20%가 안 돼. 그러면 합치는 게 좋은 거고 나는 만약에 45% 내는 사람이야. 그럼 45% 내는 게 좋아요? 20% 내는 게 좋아요? 20% 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소득이 많으면 따로 내는 게 유리한 거고 소득이 적으면 뭐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합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세율 문제 때문에. 그래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소득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왕이면 높은 세율에 걸리는 게 좋아요? 낮은 세율에 걸리는 게 좋아요? 낮은 거에 걸리는 게 좋겠죠. 그럼 낮은 거에 걸리려면은 소득을 뭐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달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100만 원 주면은 한 50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줄여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근데 카드로 100만 원 긁으면 100만 원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카드로 결제하면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욕하고 있어요. 왜요? 세금 내야 되니까. 실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기타 소득은 20%고 봉사료는 몇 프로라고 되어 있죠? 5%. 그 봉사료도 추후에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만 볼 거예요. 과세최저한.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는 것부터는 이제 실기하고 연관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론이 주고. 그래서 374페이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건별로 5만원. 5만원 이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요게 요런 뜻이에요. 기타 소득은 얼마까지? 5만원까지는 세금 안 내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어떤 경품에 응모를 했어. 응모를 했는데 4만원짜리를 받았어. 그러면 그건 그냥 받으면 땡이에요. 근데 5만원 넘는 걸 받잖아요. 그러면은 꼭 이 얘기를 해요.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입니다. 그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5만원 넘는 거에 대해서는 뭐를 내고 받으셔야 돼요? 세금. 그래서 동네 마트나 이런 데 보면 종종 그런 거 하잖아요. 뭐 하냐면은 뭐 어떤 행사하면서 경품 하잖아요. 그래서 경품 당첨되면은 이제 거기 밑에 써 있어요. 조그만하게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그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된다? 5만 원까지. 원가 시가 이런 건 없어요. 이 동네는. 원가 시가 없고 그런 부분까지는 안 나와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단 자기가 얻은 소득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건 대부분 다 시가로 봅니다. 이런 쪽은 원가로 안 봐요. 왜 원가로 안 봐요? 원가는 싸다 비싸다? 싸다. 원가로 봐버리면 세금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쪽은 원가 시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20%, 그 다음에 3억 초과 30%, 그 다음에 3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얼마까지 세금 안 낸다고요? 5만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경연소득은 몇 프로 빼준다고요? 80%. 나머지는 몇 프로요? 60%.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 부분은 실기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어요. 이론에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뒤에 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그 메일 보내놨거든요. 그 바탕화면에 좀 설치 좀 해주세요.